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한 주의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M&L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K-스타트업 사업 공고를 바탕으로 2023년 5월 1주차 창업 지원 사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큰 것들은 다 끝났잖아요. 예창패, 초창패 뭐 다 끝났는데 그래도 지금 이번이 역대급이에요. 거의 8페이지, 9페이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지난주 뭐가 안 올라온 줄 알았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좀 특화할 만한 거는 이제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 그 다음에 이제 농식품 벤처 예비 추가가 나왔는데요. 이 두 가지는 조금, 보고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살펴볼 만한 지원 사업 보시면은요. 뭐 저번 주에 얘기했었죠. 학생 창업 유망팀 도전 케이스 스타트업 6월 14일까지 아직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준비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나온 게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 예비 창업팀 모집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5월 30일도 있고 31일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분야별 지원 그 주관 기관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 뭐 어쨌든 요게 좀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농식품 벤처 육성 사업 예비 창업자가 끝났었는데 예창패 전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시 추가 모집이 나왔습니다. 5월 8일까지라서 혹시라도 이제 식품 쪽 하시는 분들 중에 예창패 안타깝게 떨어지신 분들은 여기 또 이제 좀 정리해가지고 지원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자체 특화 분야 아이템 사업화 지원, 멘토링 창업 교육, 뭐 엑셀러레이팅, 창업 경진대 뭐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입주 공간도 꽤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요새 이제 좀 이 스타트업 M&A 뉴스 할 때 조금 키워드 몇 개 알려드리잖아요.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기후 기술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즘에 이제 기후기술, 뭐 클라이밋 X, 뭐 클라이밋 테크놀로지, 뭐 기상기술, 뭐 되게 이런 말 되게 많이 하는데 올해 화두인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뭐 기후기술이라 그래서 뭐가 이렇게 막 색다른 게 새롭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 예전에 우리 이제 에코 테크놀로지라고 하던 거, 뭐 그린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거, 요 계열들이 다 기후기술인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친환경이라고 하는 이 요소들이 이루어지는 것 중에 이제 친환경이 안 지켜졌을 때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후 변화잖아요. 뭐 온실 효과로 인해서 뭐 수온이 상승하고 기후가 달라지고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걸 위해서 뭐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고 탄소 중립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제 지난 십수년간 나왔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기후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사실 지금 뭐 4월 말인데 날씨가 지금 예전 날씨가 아니죠. 그냥 계속 좀 쌀쌀하고 또 작년에 또 안 그렇고 뭔가 지구가 전반적으로 좀 상태가 안 좋아졌다라고 하는 걸 다들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뭐 에코 테크놀로지나 뭐 그린 테크놀로지 이런 거를 조금 말을 바꿔가지고 기후 기술이다 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전에 뭐 무슨 뭐 에코네 그린이네 뭐네 했던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올 한 해 동안 기후 기술 관련된 지원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요. 이건 뭐 너무 이렇게 막 색다르게 생각을 하고 뭐 꼭 뭐 날씨나 기상청 이런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그 어떤 그 분야가 뭔가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든지 아니면 또 업무의 효율성을 좀 향상시키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요소일 수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계산 컴퓨팅을 좀 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기후 기술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도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뭐 공모전이나 뭐 지원 사업들 나오면은 거의 대부분 포함되니까 많이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페이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서울대 캠퍼스타운 입주 기업 모집 나와 있는데요. 경진대회 그 추천형은 그냥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A씨나 V씨가 이제 추천을 해주는 건데 뭐 반드시 뭐 투자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투자 기업에서 추천을 해주면은 이제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지원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7일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충북 콘텐츠 코리아 랩에서 킥스타터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나와 있습니다. 뭐 청주시에서 하는 거고요. 뭐 큰 어떤 지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전대학교 이노폴리스 캠퍼스에서 크라우드 펀딩 참여 기업 모집하고 있는데요. 크라우드 펀딩 준비하시는 분들 한번 뭐 가볍게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민정책 디자인 리빙랩 과제 수행 기업이라서 역시 대전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리빙랩이라고 하는 게
되게 뭔가 이렇게 막 대단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제 실증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실제 그 고객들이 실제로 이거를 이제 체험을 해보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이제 벤치마킹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이제 아이템의 사업화를 이제 구체화시키는 부분인데, 실현을 구체화시키는 부분인데, 그걸 다 합쳐가지고 리빙랩이라고 하고 있는데, 뭐 정책이니까 이제 시민정책 관련해서 이런 쪽 하시는 분들은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악구 1인 청년 창업이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가 나와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그 임대주택인데, 입주자, 그러니까 창업을 하는 분이면은 사실은 사무실도 필요하지만 또 서울에서 하려면 또 집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공공임대주택을 이제 주겠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이는데요. 이제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지원해 보시고요. 서울 창업허브 공덕 배치 프로그램에서 입주 지원 기업 모집하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이제 환경특화 쪽이죠. 이제 예비 창업팀 모집하고 있는데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업화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이 시장 자체가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높은 수익성을 기대하기가 좀 힘든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가능하면 좀 이런 데 좀 많이 참여해서 좀 많이 배우고 구경도 하고 또 이제 좀 익히고 또 사람들도 만나고 하는 그런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초기에 사회적 기업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꼭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예창패 사회적 소셜벤처 쪽 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KDB 스타트업 2023에서 이제 스타트업 프로그램 참가팀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뭐 KDB는 뭐 다 아시죠? 은행, 산업은행이고요. 뭐 멘토링 컨설팅이라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투자 유치 쪽 관련해 가지고 많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성장 촉진 패키지 지원 사업 나와 있는데요. 이거 괜찮더라고요. 지원 자금 굉장히 많이 주는 사업이니까 혹시 이번에 예창패 초창패 떨어지신 분들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라고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게임 스타트 랩 제작 지원 사업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뭐 예창패 초창패라고 해서 딱 그 시그니처 같은 그런 지원 사업이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대전이나 부산이나 뭐 이런 데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지원 자금을 내는데, 예전처럼 5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주고 이게 아니고 보통 2천, 3천, 뭐 4천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예창패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괜찮은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막 뭐 예창패 초창패 좀 결과 안 좋게 나왔다고 이렇게 너무 낙심하지 말고 이런데 정말 많이 지원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다음에 서울 창업허브에서 이제 딥테크 쪽, 테크 딥테크 쪽에서 입주 지원 기업 모집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창업지원 사업 공고 또 이제 보시면은 KCA 창업지원센터 드림라운지에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모전이도 국산 탄소 소재 활용 전주기 상용화 지원 사업, 이거 사업하네요. 전북에서 하고 있고요. 영남대학교에서 경상북도 연어형 청년 창업 지원 사업 모집인데요. 이게 이제 조금 지원 자금은 커요. 지원 자금은 큰데 거기 이제 현지에 이제 눌러 앉아야 되니까 조금 그런 부담이 있긴 한데, 어쨌든 요런 거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김해영 엑셀러레이팅 프리 IR 참가자 모집 공고하고 있습니다. 김해 한정이니까 요 지역에 계신 분들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 테크노파크에서 인천 관광공사랑 같이 이제 그 스마트 엑스 마이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사업화 지원하는 프로그램 나와 있습니다. 관광 쪽 관련돼 있는 분들은 또 인천 쪽에 계시는 분들은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해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하우투비즈에서 5월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는데요. 뭐 무료는 아닙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좀 비싸고요. 아무래도 동네가 동네다 보니까 여의도에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BS 문화재단 한국 투자 엑셀러레이터 미디어 콘텐츠 스타트업 콘테스트입니다. 공모전 한번 미디어 콘텐츠 쪽 사업하시는 분들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픈 이노베이션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건 이제 결국 대기업에서 당장 이제 신시장 개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장 팀을 꾸려서 들어가기 애매한 경우에 이제 스타트업하고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스타트업이 어느 정도 좀 그 가치를 만들어 가면은 거기랑 뭐 이렇게 뭐 협업을 해서 실제로 뭐 매출 발생을 할 수 있게끔 뭐 이런 뭐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실증 같은 걸 할 때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를 맺어가려고 하는 건데요. 뭐 이게 조금 안 좋게 생각하면 대기업이 스타트업 그냥 자기네들이 당장 하기 좀 리스크가 커니까 스타트업 하는 거 보고 이렇게
뭐 좀 간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스타트업들한테는 이런 것도 굉장히 큰 기회가 되죠. 왜냐하면 대기업이 그렇다고 돈 된다고 다 뛰어들면 우리는 먹을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스타트업들이 이런 것들을 좀 잘하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또 대기업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이번에 롯데월드 쪽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경진대 있습니다. 동구 중장년, 울산 동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 창업경진대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 보면은 단국대학교 천안에 있죠.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지금 연장돼서 나와 있는데요. 아마 올해 입주기업이 되게 작년부터 늘어나가지고 이게 막 그리고 또 완전 무료인데도 잘 찾기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요즘 입주기업은 계속 뽑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롯데 면세점 스타럽스라고 해서 이것도 일종의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 참가기업 모집하고 있고요. 한국공학대학교 예전에 그 산업기술대학이라고 하던 거기는 한국산업대학 거기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주에서 과학벨트 기업 발굴 참여기업 이것도 뭐 소소한 사업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창업기업 스케일업 안양 모집 공고라고 해서 안양산업진흥원에서 안양에 있는 청년 창업 기업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창패 초창패랑은 뭐 공동 그 중복수에는 안 되고요. 뭐 그냥 이런 게 있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논산 건양대에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입주기업 모집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 예비창업팀 모집 공고 2023년도 사단법인 PPL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 농업촌 산림특화 예비창업팀도 나와 있습니다. 분야별로 있으니까 분야별로 맞는데 지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대구 스케일업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삼익하고 하고 있죠. 하나 나와 있고, 당진시에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 예비창업자, 이제 이거 거의 공간 지원인데요. 조금 애매해서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충북 콘텐츠 코리아앱에서 문화 콘텐츠 예비창업 지원 사업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 오픈 이노베이션 혁신기업 스페인 SACYR이라는 회사하고 오픈 이노베이션 나와 있습니다. 자, 2023년도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 예비창업팀 열매 나듬내전에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입주기업 모집 나와 있습니다. 로레알에서도 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아이디어 콘테스트, 뭐 와이디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아이디어 콘테스트 나와 있으니까 소소하게 공모전 내실 분들 한번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계속 분야별로 나오고 있죠. 이번에는 이제 사회협동조합 산림에서 주관기관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뭐 주관기관마다 조금 팔로시가 달라요. 주관기관마다 좀 방향성도 다르고 정책도 다르기 때문에 조금 그 특성들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차피 이것도 다 이제 사회적 기업과 저쪽에서 다 주는 거라서, 뭐, 큰 틀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집 근처에 있는데 지원하시면 돼요. 아니면 이제 분야가 맞는데. 자, 그 다음에 예비 창업자 프리시리즈 A에서 딥테크 스타트업 투자 육성 기업 모집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요거는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스페시픽하죠. 좀 특화된 부분인데 어쨌든 좀 투자 생각하고 계신 분들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남대학교 이노폴리스 캠퍼스에서 ESG 소셜벤처 창업 아이템 검증 프로그램 사업화 지원이라고는 하는데 검증할 수 있는 데만 조금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아마 뭐 이런 것도 뭐 그냥 소소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동서발전 에너지혁신 창업지원사업 모집 공고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 또 나왔죠.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이제 예비 창업팀 모집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원 도시재단에서 기술창업기업 입주기업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강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청강 문화산업대학교에서 입주자 모집하고 있고요. 호서대학교 서울창업보육센터에서도 입주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제도전 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거 그 중기부 창진원 제도전이 아니고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도전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울산 지역에 있는 기업들만 하는 건데 이것도 4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굉장히 괜찮은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 함께 일하는 재단 함재라고 하죠. 예, 저랑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도 굉장히 잘하는 곳이라서 여기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콜리전 2023이라 그래서 북미 최대의 테크 스타트업 컨퍼런스에서 참가기업 모집 안내하고 있습니다. 뭐 해외 진출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 꼭 한번 지원해서 좀 경비도 아끼고 하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컨설팅도 많이 해주거든요.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민간협업 열린 창업 활성화 사업 모집하고 있는데요. 뭐
특이할 거는 없어요. 그냥 사업화 컨설팅하고 뭐 이런 거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업비 조금 지원해주고 대전관광공사에서 관광스타 기업 공모전 있죠. 이런 거 무조건 내십시오. 기상기술 아까 얘기한 기후기술의 연장선이죠. 기상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이런 거 일단 내고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솔 PNS에서 IT 부분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면서 공모전도 같이 한다. 이런 데가 사실 괜찮죠. 그냥 오픈 이노베이션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전시회에서 막 이러는 것보다 공모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리워드가 있다는 거잖아요.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국대학교 BMC 창업보육센터에서 신규 입주기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유니콘 브릿지죠. 오픈 이노베이션 참여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K 콘텐츠 IP 융복합 제작 지원 사업 경기 콘텐츠진흥원에서 나와 있습니다. IP라고 하는 게 뭐 인텔렉츄얼 프로퍼티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식재산권이라고 보통 많이 되는데 뭐 흔히 얘기하는 특허, 상표, 디자인 뭐 이런 거 다 얘기하고 저작권까지 포함되거든요. 이제 보통 우리가 무슨 콘텐츠,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걸로 뭐 콘텐츠 사업을 하는 굿즈를 만드는 이런 걸 다 IP 사업이라고 해요. 이쪽 콘텐츠 사업 하시는 분들 이런 거 한번 지원해 보시면 콘진원이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많은 지원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업경진대회가 나와 있는데 특이하게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나와 있어요. 아, 네, 여기 작년에 정말 아주 밥 먹듯이 갔었는데 여기 이제 K바이오에서 지역센터에서 창업경진대 나와 있으니까 지원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고려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입주기업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전 찬종경제혁신센터에서 공공기술기획형 그 창업지원사업에서 창업유망 공공기술 모집 나와 있고요. 충무 창업큐브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안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입주기업 모집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조폐공사 생생협력센터에서도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계속 제가 읽다 보니까 지루하죠. 근데 이번에 진짜 많아요. 지금 보통 이 정도에서 끝나는데 더 있습니다. 와, 정말 뭐 그냥 작정하고 올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오픈 이노베이션입니다. 코트라에서 이번에 뭐 엄청나게 올리고 있는데 이제 RAIGI라는 회사하고 오픈 이노베이션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로컬 임팩트 엑셀러레이팅 지원 사업인데 이번에 로컬 크리에이터 쪽이에요. 소상공인이 엑셀러레이팅을 받기가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성장 곡선이 그렇게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요거는 조금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성장 곡선이 나올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해 주겠다는 또 그쪽에 특화돼 가지고 엑셀러레이팅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소상공인 중에 약간 창의적인 로컬 크리에이팅 하시는 분들은 한번 요거 부산 쪽에서 계시는 분들은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협동조합 세상만사에서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 예비창업팀 모집 나와 있습니다. 난 이게 참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보면은 이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 예비창업팀은 꼭 이렇게 그 협동조합별로 올리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어차피 뭐 예창패 초창패처럼 그냥 이렇게 올린 다음에 주관기관별로 지원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딱 하고 각자 알아서 뽑으면 되지. 이게 공고를 지금 내가 뭐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몇 번을 얘기하는 거야. 참 이런 이 비효율적인 시스템은 좀 없어져야 되는데 하여튼 이게 일하기 싫어하면 꼭 이런 꼴이 나더라고요. 뭐 어쨌든 또 나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여기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이너폴리스 캠퍼스 사업 예비 창업 기업 모집 동아대학교에서 나와 있습니다. 뭐 그냥 소소한 이 정도면 소소한 수준의 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금융그룹에서 디노랩 모집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런 데가 대체로 가면 뭐 하냐 그러면은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네트워킹. 그 다음에 이제 뭐 멘토링, 교육 이런 거 하면서 엑셀러레이팅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과연 이런 데서 엑셀러레이팅을 하면 얼마나 도움이 되냐? 노골적으로 얘기해가지고 그닥 큰 도움은 안 되고요. 약간 이게 좀 그 입장의 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그 자금을 가지고 창업 보육을 하거나 엑셀러레이팅이건 인큐베이팅은 뭔가를 한다 그러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 게 뭐가 있는데 진짜 창업가 자체를 육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목적성을 가지고 가는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있는 서울대 공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는 우리 리소스를 이용해 가서 창업가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건데 그 기본이 이제 뭐냐면은 저하고 다른 교수님이 같이 이제 계속 이제 1대1로 멘토링을 하면서 필요한 거 그때그때 지원해주면서 케어를 계속 해주는 이런 방식인데 근데 대체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전담을 해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은 보통 대부분의 이런 이제 그 공간 자체는 보통 보면은
그런 거잖아요. 저는 저 자신이 창업 보육을 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공간이나 이런 조직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데 보통은 이 가르치는 사람, 상담하는 사람, 그다음에 행정하는 사람 이게 다 이게 분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보면은 이런 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대부분 풀을 만들어요. 전문가 풀을 만들고 이 안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냥 직원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물론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뭐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기획해가지고 열리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돈을 써가지고 뭐 네트워킹을 한다든지 뭐 이런 매칭을 해준다든지 계속 그런 행사 중심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 커리큘럼이 짜이는 거고 실제로 거기에 어떤 전문가가 와서 그 풀을 형성할지에 대한 그런 플랜 자체가 되게 애매모호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좀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좀 힘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디노랩이라고 하면 좋은 프로그램이고 실제로 저희 제자들 중에서도 여기서 혜택받은 친구들이 많은데 뭐 가면 좋냐 그러면은 이게 또 말씀드리기 애매한 게 결국엔 가서 이제 이쪽에서 지원하는 그런 이제 뭐 특강이 됐건 뭐 멘토링이 됐건 본인이 얼마나 여기에서 많은 걸 뽑아갈 수 있느냐 그게 좀 많이 중요하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냥 어떤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지 뭐 여기 간다 그래서 반드시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회가 있어도 뭐 눈앞에서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 이제 지원하시면은 굉장히 이제 그걸 잘 살려가지고 기회를 잘 잡아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냥 참여했는데 시간만 날 때 이런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제가 갑자기 그냥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뭐 엑셀러레이팅 나오고 공모전 나오고 네트워킹 나오고 자꾸 이러니까 좀 재미가 없어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이 디노랩이란 프로그램 자체는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고요. 뭐 이거 때문에 제가 말을 한 건 아니고 나온 김에 그냥 한번 설명드린 겁니다. 자, 국토교통 스타트업 창업기획 프로그램 넥스트 챌린지라고 돼 있는데 이제 국토부 쪽이고요. 관련돼 가지고 한번 약간 공모전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경남에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지원 사업 똑같습니다. 아까 그 디노랩 뭐 비슷해요. 그냥 그 은행에서 하면 뭐 무슨 랩 이런 프로그램이 붙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민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고. 여기처럼 뭐 경남 뭐 이렇게 지역에 있으면 지자체가 하는데 그러면은 MI 소셜 컴퍼니는 뭐냐? 이건 이제 지자체에 있는 사람들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들이 엑셀러레이팅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산을 받아서 위탁을 주는 거고 그 위탁을 받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 위탁받는 회사들 중에 유난히 이런 것만 하는 그런 엑셀러레이팅 회사들이 있어요. 그 회사들이 맡아서 하는 일종의 위탁 교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얼마나 잘하느냐가 핵심인데 그걸 내가 모르겠어요. 뭐 처음 들어봐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가보시고 무조건 가보시고 이렇게 좀 엑셀러레이팅 받아보시고 하다가 도움이 되면 또 거기서 또 연주를 좀 나가지만 또 생각보다 별로였다. 의외로 이게 저도 상담해보다 보면은 진짜 진짜 상처받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VC, AC 중에들도 그렇게 역량 있는 VC, AC들이 손에 꼽을 정도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 안에서도 뭐 많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진짜 좋은 분 만나는 경우도 있고 정말 개싸가지를 만나가지고 진짜 상처받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그래도 이제 기회라고 하는 거는 항상 이제 가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벽을 치는 것보다 몇 번 경험을 해보세요. 계속 만나면서 상처도 받고 깨지고 또 그러면서 또 기회도 잡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소프트웨어 임치 수수료 지원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기술 임치라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임치 수수료 지원해 준다는 건 나름대로 서울, 인천, 경기 쪽에서는 또 제법 뭐 큰 돈은 아니지만 또 안 받는 것보다는 나니까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성종합지원센터 서울센터에서 입주기업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 입주기업 모집하고 있고 이화여자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입주기업 모집하고 있는데 비쌉니다. 이 지역 대비해서 비싼 건 아니고요. 근데 비싸요. 예.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대전에서도 모집하고 있고 안양 1인 창조기업센터에서도 입주 공고 나와 있고요. 아까 나왔던 것 같은데 중소기업 여기에서도 뭐 공모전 같은 거 하나 나와 있고요. 동국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도 입주기업 공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번에 특이했던 거 이게 추가 모집이 떴어요. 이게 왜 떴나 좀 궁금했거든요. 이제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 사업 예비 창업자 실제로 냈던 분들이 있고 떨어졌다라고 저한테 말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사실은 추가 모집이 나왔다는 건 그럼 뭐 이렇게 냈다가 떨어지신 분들이 뭐 수준 미달이라 다시 뽑는 거냐면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제가 예상을 해보건데 요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 사업이 예창패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떴단 말이에요. 아마 제가 알기로 에코 스타트업이 조금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났고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 사업이 예창패랑 이렇게 오버랩이 돼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서면 뽑고 발표 뽑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선정을 했는데 이분들이 여기에도 같이 중복 선정이 되면서 여기에서 아무래도 이쪽에 돈 더 많이 주니까 취소를 했겠지. 그러니까 기껏 싹 다 뽑아놔가지고 됐는데 이렇게 뽑아놓고 나서 보니까 이쪽에서 싹 다 취소도 빠져나가고 대기자도 빠져나가고 하니까 이게 텅텅 비어있거든요. 그렇다고 그 뭐냐 발표평가도 안 한 분들을 다시 발표평가를 할 수 없으니까 다시 뽑겠다. 거의 이 로직일 겁니다. 제가 볼 땐 이 로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원 사업이 이렇게 한 번에 몰아서 나오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제가 볼 땐. 이게 어떤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이제 모든 지원 사업이 이제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그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2023년이다 그러면은 특별한 일 없으면 1월부터 12월까지 보통 이 안에 대부분 끝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쯤에 모든 사업이 끝날려면 예창패 초창회 조금 별개이긴 한데 보통 끝날려면 보통 한 2월에서 3월 정도에는 공고가 나와서 한 4월, 5월쯤 협약이 이루어져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통 요때쯤에 다들 몰아서 내는 거예요. 이걸 좀 어레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안 하니까 뭐 지원하시는 분들은 막 여기저기 한 번에 막 냈다가 막 어떤 분들은 막 네다섯 개가 같이 되고 어떤 분들은 막 다 떨어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럼 또 그것도 어긋나가지고 또 빈칸 메꾼다고 이러고 이게 항상 해마다 있어 왔던 건데 이게 또 주관기관 나름대로의 또 어떤 이슈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뭐 누가 먼저 하고 누가 나중에 하고 그 우열을 따지는 것도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 이렇게 떨어졌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한 몇 달, 한 지금부터 한 5월 달까지는 계속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지원해 보시면 아직 그 예비 창업자 상태에서 농식품 쪽 혹시 저번에 안 되신 분들은 좀 이번에 절치 보시면서 좀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혹시 뭐 좀 뭐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좀 도움을 받고 싶으면 저희 유료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도 좋고요. 자, 제가 이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지난주에 올린다 그러고 못 올렸죠. 저 지난주에 월화수목금 토까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나갔어요. 그리고 오늘도 9시에 일어나서 이제 또 이제 뭐냐 출근했다가 지금 온 참인데 너무 지금 일이 많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말 제가 못 올린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근데 말은 이렇게 하지 또 내일 또 5월 1일 또 마감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도 해야 되고 5월 2일엔 또 경북에 또 출장을 갑니다. 계속 일정이 이래가지고 이거를 지금 찍긴 찍어야 되는데 계속 이게 밀리고 있네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계속 기획은 하고 있고 만들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아무거나 막 찍어서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콘텐츠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어쨌든 조만간에 굉장히 좋은 콘텐츠로 제가 이 교육 손을 놓은 게 아니거든요. 이 유튜브 놓은 거 아니에요. 저 앞으로 이거 5년 동안 10년 동안 할 거고 조금 어느 정도 어레인지를 한 다음에 가능하면 이번 주엔 최소 1개 이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드리고요. 어쨌든 올리는 대로 따로 공지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S 스타트업 원스톱 클리닉, 지금도 계속 절찬리에 운영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요. 만약 말이 좋아서 이렇게 되지 아무래도 이제 기간이 좀 다 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뭐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근데 그건 알고 계십시오. 여러분 지원 사업 끝났다고 선정됐다고 그게 사업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보통 이러다가 연말에 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꼭 뭐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거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와가지고 상담 받아보시는 거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무료는 아니니까요. 뭐 그냥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어쨌든 요즘 날씨가 너무 거지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잠바를 지금 진작 벗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이 긴팔을 입고 다녀야 되는 것도 좀 싫고요. 좀 그렇긴 하고 사람 참 지치게 만드는 날씨인데 이럴 때일수록 건강 유지 잘 하시고 또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또 다른 콘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정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